네, 벌써 마지막 세션이네요.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제 발표 잘 들어주시고, 아쉽게도 좀 피곤하시는 와중에 이게 좀 서비스 쪽 이야기가 아닌 기술, 좀 방법론적인 얘기라서 다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 선행연구팀의 생성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최재웅이라고 합니다. 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오늘 얼굴의 스타일을 변환하는 AI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모델을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적대적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딥러닝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트랜스퍼, 지금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2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베이스로부터 우리가 어떤 개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쭉 보시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건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예시를 제 얼굴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제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의 스타일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바꿨어요. 뭐 애니메이션, 캐리커처 혹은 뭐 일반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AI 태스크입니다. 그럼 이 페이스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서 어디다 쓸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메신저 등의 자기 프로필 사진 혹은 개인 아이콘 등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필터, 뭐 디즈니 필터 같은 거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연구가 개선되고 더 확장되면은 뭐 게임 캐릭터나 혹은 메타버스, 3D 아바타를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모델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선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내 얼굴을 바꿔야 되죠. 그럼 바꾼 그 캐릭터가 나랑 어느 정도 닮아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나와 닮은 캐릭터 만들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 바꿔야겠죠. 우리는 뭐 디즈니 캐릭터를 원했는데 완전 다른 뭐 2D 아바타가 나온다 이러면 안 되니까요. 해당 캐릭터의 옆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치 스타일 트랜스퍼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목표가 두 번째 목표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적대적 생성 모델, 이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들의 근간이 되는 이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모델,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2가지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 관계, 즉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습이 되는 생성 모델입니다. 2가지 네트워크는 생성자와 판별자,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고요. 이 2가지 네트워크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영상을 이름 그대로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 사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일 경우 높은 값을 출력하고요, 가짜일 경우는 낮은 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고요. 두 번째,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을 만큼 리얼리스틱, 즉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도록 학습이 돼요. 강아지를 학습을 했으면은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받아서 우리가 학습한 강아지 사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내에 있는 어떤 샘플을 만들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겐이 제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저해상도 영상들밖에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연구에선 2018년에 엔비디아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4x4 아주 작은 픽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잘 시켜요. 그리고 8x8 점점 키워서 학습을 하나하나씩 시키는데 결국 1024까지 시키면 만들어진 영상, 사람이 봤을 때도 아주 사실적인 영상들이 만들어지죠. 물론 얼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점진적으로 키운다라고 해서 이 모델 이름은 PGGe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이 PGGen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이 되었어요. 바로 스타일겐이죠. 얼굴 생성하는 모델 중에 제일 유명한 그런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 PGGen이 각 레이어들이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픽셀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스페이스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각 레이어가 생성하는 픽셀의 성분이 달라요. 이러한 점을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스타일겐도 점진적으로 이 커지는 레이어들로 구성을 했고, 결국에 각 레이어가 생성하는 영상 성분이 다르도록 피지겐 같은 경우는 RGB 픽셀을 생성하는데, 이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그 피처 맵을 넘겨주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멘틱한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가 저해상도 쪽에서는 얼굴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고해상도로 갈수록 머리카락, 피부색 등과 같은 디테일한 정보를 생성하게 학습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저해상도 쪽에서는 이 금발 여성을 생성할 수 있는 벡터를 넣고, 고해상도 쪽에서는 이 흑발 여성을 생성할 수 있는 벡터를 넣어서 스타일을 섞어줄 수 있어요. 결국 마지막에 생성된 저 영상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는 영상의 전체적인 얼굴 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상의 검은색 머리카락과 피부색을 닮았죠. 이러한 특성을 스타일 믹싱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스타일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볼게요. 처음에 랜덤 노이즈를 받아서 매핑 네트워크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벡터로 매핑을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랜덤 노이즈예요. 랜덤 노이즈. 어떤 영상이 생성될지 모릅니다. 네, 이러한 벡터를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워크에 쭉 넣고요. 이때 노이즈를 조금씩 섞어주는데, 노이즈는 모공과 머리카락 등 좀 디테일한 부분을 형성해 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각 블럭은 A, B, N by N 블럭이 있는데, A는 어파인 트랜스폼, 그리고 B는 노이즈를 퍼뜨려서 넣어주기 위한 브로드캐스트, 마지막 N by N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모듈 블록과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저 수식을 보시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디노멀라이제이션을 거듭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시프트하는 거예요. 잠깐 목표한 타깃 벡터로. 이러한 방식이 영상의 스타일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다 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에 계속 쓰이고 있는 그런 수식이죠. 스타일겐 같은 경우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저 2개, 그리고 그 다음 2개, 그 다음 나머지 5개 정도 레이어가 각각 코스, 미들, 파인 스타일을 생성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에 어떤 벡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영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예시 하나씩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저 박스 안에 있는 영상들을 만드는 벡터를 코스 스타일을 생성하는 레이어에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안에 있는 영상을 만드는 벡터를 이 나머지 레이어에 전체적으로 넣어줬을 때 가장 위에서 가지고 오는 거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 닮아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서 피부색, 머리카락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죠. 양상이 밑으로 갈수록 점점 세부적인 것만 가지고 오는 식으로 바뀝니다. 마지막만 다시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영상을 파인 스타일에만 넣었어요. 근데 닮은 것 자세히 보시면은 피부색이랑 머리카락색만 닮습니다. 레이어마다 반영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타일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생성하고 스타일을 썼고 아주 성능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이런 영상 만드는 데 쓸 수 있을까요? 당장은 못 써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어서 제가 2가지 정도 무슨 연구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에 발표된 조조겐이라는 논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스타일겐 프레임워크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둡니다. 입력을 넣어주는데 제가 아까 한번 강조했는데 랜덤 노이즈 넣어줬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어떤 영상 만들어진지 사용자가 모른다. 즉 만들어진 영상을 딱 보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거 이 벡터구나 역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컨트롤이 불가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부터 벡터를 역으로 인코딩하는 인코더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그 인코더예요. 그래서 E4E 인코더라고 하는 저 인코더가 작년 기준 성능이 제일 좋았나 봐요. 저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부터 벡터 뽑아서 신기하게 코스 스타일에만 넣어주죠. 그럼 미들 파일은 어떤 게 들어가냐? 랜덤 벡터를 넣습니다. 랜덤하게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전체적인 윤곽 같은 거는 전부 처음에 넣은 요 영상 닮았는데 나머지는 랜덤하게 만들어져요. 이 조조개는 이 만들어진 영상들이 전부 처음에 넣은 저 맨 위에 있는 저 영상에 담도록 모든 레이어를 다 파인 튜닝, 즉 피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완성을 하고요. 단점은 이 모델 하나에 한 개의 스타일밖에 못 만든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 트랜스퍼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듀얼 스타일계는 따끈따끈한 올해 논문이죠. 올해 CVPR에 발표된 논문인데 마찬가지 스타일계를 프레임워크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두고요. 먼저 말씀드린 조조겐과 앞부분은 비슷합니다. 입력 영상을 이때 당시는 P2P 인코더가 제일 성능이 좋았나 봐요. 저걸 썼어요. 인코딩을 해서 벡터를 쭉 넣어주고, 그런데 외부, 그러니까 다른 애니메이션들로 바꾸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새로운 패스를 제안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런 스타일. 위에 인코더는 똑같은 거 써서 벡터는 뽑아냈는데 이 벡터 그대로 놓으면은 학습을 아예 안 시킨 저 모델로서는 실제 이미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럼 벡터를 살짝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안된 게 이 모듈S, TS, TC라고 하는 세 종류의 모듈이고요. 저걸 파인 튜닝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럼 저 모듈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 TS, Transformation Structure, TC, Transformation Color, 그리고 마지막에 모듈S 같은 경우는 Modulation, Residual Connection의 약자인데, TS, TC 같은 경우는 벡터를 우리가 원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듈S 같은 경우는 Adaptive Instance Normalization, 앞에서 말씀드린 그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커넥션 형식의 그런 모듈이고요. 물론 이 모듈들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로스 펑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아주 잘 시켰더니 이렇게 올해 논문인데 굉장히 성능 좋아 보이죠.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베이스로 저희가 개선을 시작을 합니다. 막상 성능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사실 뜯어보면 있어요. 다. 첫 번째, 더 나와 닮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방금 말씀드린 듀얼 스타일겐 베이스 프레임워크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분명히 로우 레솔루션 레이어, 저 위쪽에 있는 레이어들은 얼굴의 윤곽을 생성한다고 했죠. 그런데 패스가 스타일 영상 쪽으로 이어져 있어요. 전 첫 번째 목표를 나와 닮은 영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방해를 받아요. 어떤 방해를 받냐? 나는 머리가 짧은데 안경을 안 썼는데 스타일 영상에 머리 긴 거 혹은 안경 쓰고 있는 영상 넣었더니 머리가 어중간하게 길어지고 혹은 안경 테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죠. 두 번째 문제, 인코더, PSP 인코더 그 당시엔 제일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영상을 인코딩해서 벡터를 만들고 그 벡터를 다시 모델에 넣어서 영상을 리컨스트럭션, 즉 복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좀 억울하게 닮았죠? 이런 거 가지고 바꿔봤자 나랑 안 닮았을 거예요. 이것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했냐? 모델 구조를 수정하는 것. 이게 제일 직관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AI 연구에 있어서. 일단은 로우 레솔루션 레이어와 하이 레솔루션 레이어를 양옆으로 펼쳤어요. 로우 레솔루션은 이쪽, 하이 레솔루션은 오른쪽입니다. 처음에 내 입력 영상으로부터 인코딩한 벡터 들어가는 패스 유지를 하고요. 아까 스트럭처 만드는 벡터 변조해서 넣어주는 거 스타일 영상으로부터 이어졌는데 입력 영상으로부터 이어지게 패스를 이쪽으로 이었어요. 그리고 컬러, 하이 레솔루션, 즉 디테일한 쪽을 만드는 벡터는 스타일 영상으로부터 이어지게 패스를 유지를 했고요. 즉 쉽게 보면 이쪽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블럭들을 다 끊어버리고 왼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두 번째, 인코더도 바꿔야 된다고 했죠. 이전 세션이나 뭐 다른 AI 세션에서 항상 언급되는 트랜스포머가 NLP 비전 태스크 전체를 통틀어서 성능이 아주 좋은 게 계속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켄 인벌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논문이 올해 발표가 되었는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서칭을 해본 결과 영상을 인코딩하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했을 때 이 스타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법이 제일 원본과 닮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정도를 바꿔서 프레임워크를 재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패스를
왼쪽으로 이어주고 그리고 인코더 모듈을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험과 최적화는 다 거쳤지만 너무 디테일한 세부 사항이라서 여기서는 생략을 약간 하고요.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 기존 결과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좀 더 나와 닮은 영상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고 뭐 수학적인 것도 아니고 직관적인 건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두 번째, 만화 같은 영상 스타일 트랜스퍼 잘 해야 되니까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죠. 이쪽은 좀 어렵습니다. 겐에 대한 생성 모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시면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AI 모델에 있어서 이런 점을 바꿔서도 성능이 좋아지는구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존 기술 생성 영상의 품질 한번 볼까요? 이게 올해 발표된 그 논문으로 바로 바꾼 거예요. 잘 바뀐 것 같죠? 결과를 이렇게 얻었어요. 잘 바뀐 것 같은데 확대를 좀 해볼까요? 스타일 영상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평평하게 펴지고 혹은 그림자가 딱 층이 졌죠. 그런데 확대를 해봤더니 음영이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처럼 지고 머리카락이 자글자글하게 텍스처가 닮지를 않았어요. 겉으로 봤을 땐 잘 닮았는데 확대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소 관찰이 되고요.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모든 딥러닝 AI 모델들은 이 목적 함수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 영상을 통해서 스타일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그 영상들을 특히 겐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혹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요. 즉 목적 함수 자체가 이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목적 함수 측면에서 모델의 성능을 스타일 트랜스퍼를 더 잘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체계를 잡았고요. 여기서 살짝 원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4년에 이 겐이 처음으로 제안이 됐을 때 그 논문에 정확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주 학습이 잘 된 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가? 수식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 X는 인풋이에요. 이 영상, 강아지 영상. 강아지 영상이 딱 들어갔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이 실제일 확률, 가짜일 확률을 더한 값 분의 실제일 확률이라는 출력을 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논문에.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죠. 모델이 학습이 아주 잘 됐어요.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상을 만들어냈을 때 이 값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 값도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네, 그리고 분자도 2분의 1이 나와서 저 값 통틀어서 50%라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고요. 실제 구현상으로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로 쪼개졌죠. 디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레이어로 쪼개집니다. 수식으로는 아래와 같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킵 픽스해놓고 정보이론 쪽에서 한번 보죠. 이것도 중요한 것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저 임폴턴스 샘플링이라는 정보이론 교과서에 쓰여 있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다 쓸 건 아니고 어떨 때 쓰는 이론이냐면 어떤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막 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스페시픽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에요. 이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볼게요. 이 샘플 X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likelihood 레이쇼가 있습니다. importance weighting이라고 합니다. 분모, 모집단에 속할 확률, 분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분포에 속할 확률. 당연히 저 샘플이 중요할수록 저 값이 커지겠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분포에 속할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많다는 거니까. 네, 아까 옆에 있던 수식 빨간색 박스 두 개 보시면 등차항이죠. 유도를 잘하면 임폴턴스 웨이팅 저 우측에 있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쇼와 동일한 항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조건 이상적이어야 돼요. 학습이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그 샘플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요 항 익스포넨셜 디틸다 인풋은 x라는 저 항을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딱 적용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부스팅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어요. ECCV 20년도에 아마 발표가 됐었어요. 그 웨이팅의 이름이 어드버서리얼 임폴턴스 웨이팅이라고 하는 이 웨이팅인데 이거를 저희도 이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아주 잘 돼 있어야 이게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 개는 G, D 생성자와 판별자가 경쟁 구도를 통해서 학습이 되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잘 돼 있다는 뜻은 제너레이터도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통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정도를 추정을 해봅시다. 제너레이터는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입력 영상을 딱 받고 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출력 영상을 내었을 때 스타일만 정확히 변환을 시키고 콘텐트 정보는 유지가 돼야 돼요. 학습이 잘 됐을 경우, 즉 이목구비 얼굴의 윤곽, 머리카락의 뭐 헤어스타일 같은 건 전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컨텐트 정보가 얼마나 잘 유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연구가 또 있어요. VGG 페이스라고 하는 이 모델은 얼굴 영상이 어떤 컨텐트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 이러한 하이퍼스피어 원형 표면에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각 영상들을 이 VGG 페이스를 통해서 각각 하이퍼스피어 상에 매칭을 딱딱 해볼게요. 동일한 콘텐츠를 가질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좁아야겠죠.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다를수록 거리가 멀어야 됩니다. 델타 LN 멀어야 돼요. 그래서 최저값 이상적으로 학습이 잘 됐을 경우 ER 플러스 제로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ER은 R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컨텐츠가 멀기 때문에 거리가 최대 이만큼까지 나야 된다. 이게 최저값이란 뜻이에요. 옵티멀 바운더리. 그리고 학습이 잘 됐을 경우 요거 두 개는 완전 동일한 점에 딱 매칭이 돼야 돼요. 즉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치는 ER이 되고 실제 측정값은 델타 L이라고 해볼게요. 이 값을 가지고 보조 과정치를 정의를 합니다. 주황색만 보시면 돼요. 1 플러스 요거 두 개 차이. 학습이 잘 됐을 경우 저 항의 값은 1이 됩니다. 1. 그리고 학습이 덜 됐을 경우는 값이 뻥튀기가 되겠죠. 엄청 높은 값이 되겠죠. 저걸 로스 펑션 앞에 가중시, 보조 가중시로 붙여서 학습을 부스팅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즉 걔네 학습을 좀 가속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 세상의 사람 이목구비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다짜고짜 제일 큰 값 ER이 바운더리다, 어퍼 바운더리다,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VGG 페이스 저 옛날 모델이거든요. 컨텐트 정보를 판단하기에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살짝 바꿨어요. 아크 페이스라고는 최신 모델을 이용해서 컨텐트 정보를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어퍼 바운더리를 제거를 합니다. 즉 동일한 컨텐트를 가질 경우에만 값이 작은 게 이상적이다라는 바운더리 딱 하나만 남겨둬요. 그리고 그 차이를 순수한 그 디스턴스가 아니라 앵귤러 마진, 즉 각도의 차이에 의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정의를 했을 때 이 F가 아크 페이스 모델이에요.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어떤 벡터가 나오겠죠. 이 두 개 벡터를 내적을 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그 값이 1이 될 경우가 학습이 아주 잘 됐을 테니까 정의를 이렇게 다시 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이 잘 됐을 경우 1 나오고요. 학습이 안 됐을 경우 2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즉 로스 펑션을 뻥튀기 시키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전 기법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을 갖습니다. 앞에서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성능 추정을 했죠. 이번엔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자체만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나라 서울대 쪽에서 아마 나온 연구일 건데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 아주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 판별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작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할 때 앞단을 피처 익스트랙터, 피처를 추출하는, 그리고 뒷단은 이거를 클래시파이어하는, 좀 분류하는, 그런데 두 개의 레이어로 컨셉을 나눠서 얘네가 상정을 하고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 두 개를 각각 프리즈, 파인 튜닝으로 역할을 나눠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배운 피처 추출 능력이, 로버스트한 그 능력이 유지가 돼서 그 작은 스몰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할 때의 성능이 개선됐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물론 구조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실험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하나 프리즈 시키고 파인 튜닝 시키고를 반복을 해서 앞단 5개, 앞단 5개를 프리즈하고 뒷단 3개 정도 파인 튜닝 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옵티멀, 즉 이상적인 그 지점에 좀 더 가깝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로버스트한 피처 익스트랙션 능력을 보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일부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는, 그리고 걔네 어드버서리얼 로스에 붙일 수 있는 가중치를 아주 정밀하게 정의를 함으로써 성능을 스타일 트랜스퍼 능력을 개선시켰다라는 저희가 기법을 적용을 했고요. 이게 기존 결과예요. 이게 바뀐 결과고요. 잘 안 보이죠? 약간 확대를 해볼까요? 그림자 쪽만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그라데이션이라면서 싫어했죠. 근데 이 스타일 영상과 같이 이제 층이 좀 졌어요.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타겟 도메인 디스트리뷰션에 더 가까운 영상을 생성한다. 그 밑에도 머리카락, 피부 등의 텍스처가 우리가 원하는 타깃 스타일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나왔을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기존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4개 정도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한 양상, 스타일 변한 양상이 보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존과 개선 결과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타냈는데요. 기존을 보시면은 머리카락 길이가 일정치가 않죠.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안경 테두리도 몇 개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얼굴 가지고 스타일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쓰고 싶겠어요? 아니죠. 개선 결과 같은 경우는 뭐 안경 테두리 같은 거 잡다한 노이즈 같은 거 싹 제거하고, 그래도 내 컨텐츠에 최대한 가까우면서 스타일만 바꾼 영상들을 만들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머리카락이나 기타 잡다한 거 영향 안 받게, 이렇게 해서 뭐 컬러를 좀 심플하게 바꿔주는 그런 캐릭터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4개 정도 보여드린다고 했어서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캐리커처 쪽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이 정도 결과 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같은 거 학습을 시키면은 이런 결과 양상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좀 더 기존 기법보다는 나와 닮은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타일이 변환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파스텔 톤 웹툰 그림체로 학습을 시키고 바꿔주면 다음과 같은 변환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다른 스타일들도 충분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을 이용해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학습하는데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죠. 나와 닮은 영상을 위해서는 모델의 구조를 살짝 수정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최신 기법들로 모듈을 살짝 교체해주고 그에 따른 실험 및 최적화를 거쳐줬습니다. 생성 모델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구하실 때 이런 방법이 굉장히 시간이 덜 걸리면서 직관적이면서 효율이 좋아요. 누구나 해볼 법한 생각으로 시도를 하면은 그때그때 효과가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만화 같은 영상 전 수식적으로 접근을 했죠. 사실 이것도 약간 요약을 하자면 모든 AI 딥러닝 모델들의 유니버설하게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목적 함수 측면에서의 개선책이고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게 정의만 해주면 모델 성능 개선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에 맞는 여러 번의 실험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개선한 방법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여드렸고요. 본 세션 발표에 사용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 이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은 개인적인 질문이나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결이 됩니다. 카메라 켜시고 확대하셔도 저게 찍혀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NHN 클라우드 선행연구팀의 최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